거래대금은 줄고 있고요. 펀드도 돈을 계속 빼고 있고요. 웬만한 투자에 대한 처들, 그동안의 많은 염증, 뭐 고리타분함, 또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자들에게 많은 실망과 손실을 안겨다 줬었죠. 그런데 유독 ETF만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늘는지도 한번 봐보고요. 현재 상황 보면 국내 ETF를 보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7년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는 펀드만으로 돈을 맡겨도 예전에는 간접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투자하기도 힘들고 당연히 나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펀드를 넣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인사이트라든지 뭐 봉주루 차이나 이런 대형 펀드들의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증시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 때는 본인들이 직접 매매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또 펀드는 단점이 계속 갖고 가야 되죠. 환매를 하면 또 환매 수수료도 있고요. 또 가입을 하려면 증권사 직접 내방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찾으려면 일주일에서 뭐 해외 펀드들 같은 경우는 15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ETF는 간단합니다. 그날 팔았다 또 다시 살 수도 있고요. 거의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펀드 자금 주는 만큼 ETF는 급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식을 매매할 때 이 종목에 대한 뭐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식 매매는 계속 좀 줄고 있는 반면에 ETF는 어떤 그룹주 ETF도 있고요. 지수 자체에 대한 ETF도 있고 특히나 코덱스 레버리지의 거래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지수의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편하죠. 종목을 몰라도 되고 지수의 등락을 보면서 내가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ETF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상품 수도 늘고 있고 거기다가 거래 총량도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ETF 중에서도 대부분은 미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만 수백 가지가 지금 넘게 되고 있고요. ETF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볼게요. 우선은 상장이 돼 있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의 약자죠. 그러니까 뭐냐? 지수나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펀드를 가입해야 됐던 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이거 자체를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시켜놓으니까 전산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 또 종목 교체도 가능하고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특징은 첫 번째로서는 개별 주식의 매매 편의성.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 두 번째로서는 인덱스 펀드의 분산 투자. 주식만 투자했었을 때 분산 투자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100가지 종목을 사면 관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ETF는 수십 가지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이 합쳐져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낮은 거래 비용. 펀드는 한번 들어가면 보통 선취 수수료 1%에다가 운용 수수료 1.5% 이런 식으로 보통 1년에 보통 2% 해외 펀드들 같은 경우 3% 4%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ETF는 한번 거래할 때 온라인에는 거의 요즘 수수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비용이 낮고요. 높은 투명성. 내가 이 가격에 샀으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ETF를 10,000원에 샀는데 다음날 1,500원이다. 5% 수익이 났다는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만 펀드에 넣으면 어떤 종목 샀는지도 모르고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잘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수익률 딱 표시된 것만 알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ETF는 이런 높은 투명성,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와 주식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ETF의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주식은 위험 분산을 위해서 상당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모비스, 아무래퍼시픽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한 주만 해도 100만 원이죠. 이런 것도 10종목만 사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이 들죠.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코덱스,
ETF 한 종목만 사더라도 코덱스 200 한 종목만 사더라도 이게 뭐 만 얼마, 2만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 원, 뭐 10주 사면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죠. 그래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위험, 시장 위험과 개별 종목의 위험이 있죠. 즉 지수 빠지면 당연히 이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요.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많이 샀는데, 아니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부품에 대해서 아니면 현대차 주식을 샀더니 대규모의 리콜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침입세가 나오고 있죠.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갑자기 중국에서 잘 나가다가 중국에서 리콜 1000만 대가 나왔다.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랬을 때 개별 종목의 위험이 있지만 ETF는 시장 위험만 있다. 전략, 개별 종목에 의한 투자 전략.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 사실 그 큰 회사를 분석하는 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몇 날을 새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수 자체에 대한 큰 틀만 보면 된다. 한마디로 ETF 좀 간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덱스 펀드 ETF를 봐볼게요. 인덱스 펀드는 한마디로 분산 투자 이미 돼 있죠. 유동성,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불가능하죠.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직접 펀드를 해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돈이 나오는 게 굉장히 길게 나오죠.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으로 팔고 바로 현금성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용도 ETF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그 다음에 일반 펀드. 인덱스 펀드도 사실 일반 펀드보다 쌌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덱스 펀드가 뭐 200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많이 늘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러다가 ETF 펀드가 나오면서 인덱스 펀드도 자금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 종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더니 시장 지수, 어떤 지수를 쫓아가는 것도 있고요. 밑에 보면 테마,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외 ETF, 중국 시장의 ETF, 홍콩 시장 ETF, 일본, 미국 이런 국가별 ETF가 있을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ETF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수가 한 배 움직이면 2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지수 ETF를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KLX 100 같이 주가 지수를 추적하는 ETF. 그래서 이 ETF나 각자 그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 ETF를 만들 때 어떤 지수를 추종하겠다. ETF는 사실은 어떤 지수를 아웃퍼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아웃퍼폼해도 이상한 거죠. 왜냐?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ETF는 목적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 추종하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나 KLX 200 다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이런 한국의 지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수가 1%가 오르면 이것도 1%가 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1%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ETF의 기능을 못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ETF는 테마 ETF인데, 아까 시장 ETF는 그러면 언제 좋을까요? 내가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종목을 내가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시장 ETF를 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테마 ETF를 봐보겠습니다. 투자자 요구에 맞춰서 시장의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군을 모아둔 거를 이제 테마 ETF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주 있죠. 삼성그룹주 ETF. 예전에도 삼성그룹주 펀드가 많았었는데 삼성그룹주 ETF가 있고요. 뭐 현대차그룹 ETF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밑에 보면 해외 ETF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우선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것 같다. 그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바닥권이다라고 하면 중국 본토 ETF를 들어가면 되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는데 이 올리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좋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면 환해지된 ETF는 종목급 밑에 H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달러를 해지를 하면,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1 상관없이 그냥 그 지수가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H가 붙은 거고요. 아니다, 나 달러의 강사를 같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UH, 언해지의 약자죠. 여기에 붙은 내용을
펀드를 사면 됩니다. 레버리지 ETF를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에 대해서 2배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ETF인데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박스권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거의 2000선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거의 수년째 이런 부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펀드 놔두면 수익이 없지만 이것을 ETF로 사서 이때 사서 팔고요.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2000이면 빠져봤자 1800 올라야지 2100입니다. 그러면 이때 먹어봤자 1, 2% 먹는데 그때 뭐가 좋을까요? 레버리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ETF를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채권 시장은 봤지만 개별 채권 사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 회사채가 손실을 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ETF를 사면 그 자체로서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채권 ETF가 손실을 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자체를 올렸을 때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돼 있는데요. 개별 채권을 사면 내가 만기 때까지 가면 이것은 손실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까지 갖고 가면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채권 ETF를 사면 이게 수십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면 만기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금리를 올렸을 때는 채권 ETF 자체의 금리가 수익률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ETF를 보면 각 산업별로 있습니다. 자동차 ETF, 반도체, 조선은행 이런 업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려다 보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올리면 실적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먹고 사는 은행주인데 금리를 올릴수록 이 마진폭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은행주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주는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은행주 ETF를 사면 되겠죠. 은행주 전체적으로 다 사져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환율의 약세가 되면서 자동차가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 대규모의 소송이 들어갔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자동차주들 국내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자동차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를 때는 자동차 ETF를 사면 되죠. 이럴 경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개별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도 덜 수가 있고요. 수익률이 업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갑자기 전망이 확연하게 보일 때 그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스타일 ETF, 기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예를 들어서 가치주, 나는 PER이 낮은 주식들을 사고 싶은데 그걸 내가 직접 찾지 못했을 때는 운용사에서 미리 찾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ETF를 살 수가 있고요. 성장주 ETF,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전기차 이런 PER이 높지만 성장성은 더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성장주 ETF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인버스 ETF가 있죠. 인버스는 반대죠.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 나지만 인버스 ETF는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고 지수가 빠졌을 때는 수익이 나는 그 ETF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팔 수도 없어요. 배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수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만 갖고 있으면 지수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 주식이 빠지겠죠. 그랬을 때는 인버스를 좀 사두면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로 수익이 나면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의 종류를 보면 지금 거의 코스피의 시총의 1.6%까지 지금 더 올랐겠죠. 한 2% 넘을 것 같은데 볼 수가 있고 이 ETF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거의 몇 개의 종목에 거의 다 쏠려 있다는 거죠. 보면 레버리지의 40%,
인버스의 17.9%. 이거 두 개만 맞춰도 거의 58%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아, 지수로 그냥 매매를 하는구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TF 종류별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레버리지다.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인데 앞에 붙은 게 뭘까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자산운용인데 보면 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계속 꾸준하고 코스피 200, 그다음에 타이거 인버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CMA 그런 데 놔두기보다는 코세프 단기자금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해외 쪽, 중국 쪽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늘고 있고 삼성그룹주들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요. 주로 좋은 시장은 자금이 계속 늘고 있고 나쁜 시장은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